사실 생각보다 분양가가 좀 높았다. 그래도 입주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교통망이 입주를 하고 나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여지면 3기 신도시 대장은 바로 여기! 오늘의 주제인데요. 3기 신도시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럼에도 왜 호재로 볼 수밖에 없는지 오늘의 지성인 표찬 대표님 모시고 한번 사실사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 첫 스타트를 인천 계약이 끊었단 말이에요. 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사실 생각보다 분양가가 좀 높았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수도권이나 서울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들이 대부분 공사비 때문에 맞습니다. 못하거든요. 철근비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공사가 갑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에서 신도시라고 해서 그 이슈들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올라가는 거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한 20군데 사업지구를 좀 확인해 보면 최소 한 1,500만 원에서 평형당 기준으로 최대 한 2,500만 원 사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격이 주변의 다른 민간 아파트나 다른 그 새 아파트의 가격보단 저렴해요. 전체적으로 저렴해서 그래도 입주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에 1,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시장들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국 1, 2년 전에 청약을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기대 이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맞아요. 대부분의 3기 신도시들이 청약을 하셔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대부분의 3기 신도시들이 위치가 양호한 편이에요. 이기보다 훨씬 낫다고 보여져요. 지역적으로 좀 보면요. 왕숙 1, 2가 있고요. 그 다음 내려가면 교산,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과천, 그 다음에 계양 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 위로 가면 창릉이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 진행을 했던 거고, 그 중에 이번 계양이 가장 먼저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다른 시범 사업들 중에 조금 빠지는 데가 계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률 가지고 전체적인 3기 신도시의 청약에 좀 흥행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일단은 제일 위쪽에 있는 왕숙 1, 2는 9호선이 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산 신도시는 3호선 연장이 좀 들어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과천에는 과천 위례선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조금 좀 걸릴 수 있는 노선이고, 그 다음에 장상지구에 지금 신안선선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추가 발주가 났고 장상역을 같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도시보다 입주가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호 대장인데 이번에 대장이 현대 컨소시엄에서 진행을 하면서 최근에 가장 철도 중에서 이슈를 많이 받은 노선입니다. 근데 대장까지 연장이 됐는데, 대장까지 오기로 했는데, 옆에 계양하고 박촌 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역까지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될지 안 될지도 좀 봐야 되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창릉은 고양 은평선하고 GTX A 노선 창릉역인데, 지금 A 노선이 올 12월에 개통을 할지 아직 정확하게 발표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면 조금 몇 달 더 늘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고양 은평선이라는 노선이 있는데, 그거는 서부선하고 좀 노선이 연계되어 있어요. 근데 서부선이 최근에 두산 컨소시엄에서 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진행을 한 해 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어찌됐건 GTX A 노선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또 삼성역까지 온다는 건 또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게 3기 신도시 거의 20개 가까이 예정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제가 느끼는 것들은 교통망이 입주를 하고 나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보여지면, 저는 첫 번째가 장상지구라고 보여져요. 안산에 장상지구라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지만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릉의 GTX A 노선도 보셔야 돼요. 창릉역 위주로. 근데 200만 평이 엄청 부지가 큽니다. 부지가 크기 때문에 같은 창릉이라고 다 같은 창릉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양 은평선이 창릉지구에 3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창릉역 GTX A 노선에 쓰는 역 주변, 그러니까 역 주변의 효과가 크다. 왜냐하면 거기서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온다라는 거, 30분 내에 온다라는 건
어쩌면 획기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저는 향후에 창릉이라는 도시가 다 세워지고 물리적 거리도 서울하고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그 GTX라는 임팩트도 있고 여기에 또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보완만 된다라고 하면 창릉지구가 고향을 대표하는 곳이고 그 고향을 대표하는 곳 중에 GTX 주변이 아닐까라고 보여져서 교통망에 있어서 이런 전 역존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에 의존도가 높아지는 지역일수록 지하철역에서부터 거리에 따라 단지별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수 중요하지 않고요. 저층, 중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까워야 됩니다. 가까워야 나중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건 대장지구. 계양과 대장의 좀 결은 다르고 대장지구도 상당히 서울하고 붙어 있고 다만 소음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바로 인천공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격은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교통분담금이 아파트 가격에 못해도 뭐 2, 3천만 원 이상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장은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되게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계양과 대장 가격 분양가가 별 차이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안 나는데도 대장은 이런저런 호재가 있다는 거고 당장 만약에 내년에 공사를 한다고 치면 입주할 시점에 1, 2년 후면 지하철을 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왕숙 1, 2인데요. 접근성을 보면 왕숙 2가 더 좋습니다. 왕숙 1보다. 규모는 왕숙 1이 크지만 그리고 GTX B노선이 왕숙역에 예정되어 있어요. 왕숙 1지구에 GTX B노선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GTX가 간다고 다 오케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A와 C는 삼성역을 바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2호선만 갈아타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잠실이든 강남이든. 근데 B는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뭐 왕십에서 청량에서 갈아타거나 이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러면 좀 얘기가 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안 갈 거면 대다수는 9호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한참이라도 좀 내려온 서울하고 좀 가까운 왕숙 2지구가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왕숙 2지구에는 좌측이 다산신도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구 쪽으로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2지구 쪽으로 가죠. 지금과 진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미 기반시설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행정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되게 좋다는 거고 또 오른쪽에는 양정신도시가 또 붙어가요. 그러면 남양주의 메인은 결국 다산신도시와 왕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표성 다른 사업지구들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먼 시간이고 다른 건 또 다른 사업지는요 교통대책이 없어요. 지하철 개통이 없어요. 이게 일정한 면적 이상 되면 광역교통 분담금을 내게 돼 있고 그 분담금 안에 지하철에 대한 건설비를 포함시켜 두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왕숙 1지구, 2지구 한꺼번에 묶어서 1조 이상 들어갔죠. 그 다음에 창릉도 1조 이상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교산도 1조 이상 들어갔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 조금 힌트를 갖고 청약을 하시든 아니면 부지 경계에 있는 땅을 사시든 대안을 여기서 찾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GTX-D 요즘 관심이 정말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A씨까지는 현재 어찌됐건 공사를 하고 있고, 일단 공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D, E, F,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GH까지 발표를 했어요. Z까지 나온다고 막 짤도 났었죠. 향후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재검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노선만큼은 민간 사업자, 시공사나 시행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선 자체가 뭐 사당역, 그다음에 뭐 잠실까지,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강남까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만 모여 있는 게 D노선이고 동서 횡단을 이렇게 연결해가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 초에 발표한 광명 시흥지구 이것도 이번에 D노선이 우회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수요도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A, B, C 노선은 이슈가 너무 발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D노선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D노선에. 그래서 뭐 한강 이신도시로 들어올지, 광명 시흥에 제대로 들어올지, 그리고 교산지구로 들어올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만 생각해서 보면 그런 예정력 중심으로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지성인 표찬 대표님 모시고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어디,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어디까지 저희가 정말 표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판단하실 때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